깁스는 가짜였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잖아요. 매번 시댁 일만 하려고 하니까 그럼 저는 평생 시댁을 희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연희야, 너는 시댁 행사 있을 때마다 거짓말로 핑계대고 안 오고 그 시간에 친정 엄마와 여행 갔잖니. 그런데 그게 시댁에 희생하고 산 거니? 아가씨 있잖아요. 저는 친정에 저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아가씨가 워낙 깔끔하게 하셔서 굳이 제가 거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엄마, 오늘 일로 연희한테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따로 조용히 말씀하셔도 되는데 친척들 앞에서 망신까지 주시고 연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한테 이런 대접받으면 며느리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구식 생각을 하세요? 며느리가 의무적으로 시댁 일해야 한다는 게 언제 법이에요? 정말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며느리가 시댁일 하기 싫어서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게요. 앞으로 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궁금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올 한 해 집안에 큰 행운이 밀려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살 이말자예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어이가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답니다. 제 며느리 조연희 얘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며느리 연희는 정말 핑계의 달인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집안 행사라는 행사에는 한 번도 제대로 참석한 적이 없거든요.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으면 아이가 열이 나서요. 학원 발표회가 겹쳤어요. 요즘 어깨가 너무 아파서요. 이런 식으로 빠져요. 친척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중요한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어려서 봐줄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 출장 가서 혼자 못 가요. 이런 말만 반복하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친정 행사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 생신, 친정 조카 돌잔치, 심지어 친정 먼 친척 결혼식까지도 다 참석해요. 그럴 때는 장녀라서 빠질 수가 없어요. 친정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요. 하면서 말이죠. 똑같은 입으로 우리 집 일에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요. 작년 추석 때가 제일 가관이었어요. 둘째가 독감에 걸려서 옮길까봐 걱정돼요. 하면서 안 왔는데 나중에 친척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날 친정에서 가족 여행을 갔더라고요. 제주도 호텔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면서 친척이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독감에 걸린 아이랑 여행을 갔다니. 그럼 독감은 제주도 가는 길에 나았나요? 올해 제 생일 때도 그랬어요. 요즘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하더니 바로 다음 주에 친정 조카 결혼식에는 밤늦게까지 있었어요. 허리는 조카 결혼식장에서 기적적으로 나았나 봐요. 반대로 우리 딸 은주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예요. 시댁에도 친정에도 똑같이 잘하거든요. 제 남편이 아팠을 때도 매일 병원에 같이 다녀주고 집안 모임에도 며느리보다 더 일찍 와서 음식 준비도 다 도와주고요. 은주 시어머니한테도 똑같이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들어요. 사위도 정말 착해서 제 아들보다 더 나은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제일 화가 났던 건 작년 제 남편 병세가 악화됐을 때예요. 병원에서 위급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딸 은주는 밤새 병원에서 지켜주고 사위도 회사 일 제쳐두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애들 학원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요. 라고 하더니 결국 다음 날 오후에야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어요. 시아버지가 위독한데 애들 학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며느리가 이번 제사에는 과연 어떤 핑계를 댈지 정말 궁금했어요. 벌써부터 뻔히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아파서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이런 말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정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사 당일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저는 딸 은주와 함께 제사 음식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며느리 연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건 연희의 오른팔에 새하얀 깁스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죄송해요. 며칠 전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팔을 다쳤어요. 연희는 깁스한 팔을 과장되게 들어 보이면서 말했어요. 병원에서 절대 무리하지 말래서요. 그런데 시아버지 첫 제사니까 어떻게든 와야죠. 정말 연기 대상을 줘야 할 정도로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속으로는 또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제사 당일이니까 참았어요. 아이고, 그래도 왔구나.
그럼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앉아 있어. 제가 따뜻하게 말해줬는데도 연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어제까지도 올까 말까 고민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손목뼈에 금이 갔다면서 정말 조심하래서요. 깁스를 또 한 번 들어 보이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예뻐해 주셨는데 첫 제사를 빠질 수는 없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남편이 살아계실 때 연희가 얼마나 소홀했는지 저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남편이 입원했을 때도 한 번 제대로 문병 온 적이 없으면서 지금 와서 예뻐해 주셨다니요. 그래도 저는 꾹 참고 그래. 마음만 고마워. 아픈데 왔으니까. 하고 말했어요. 친척 고모부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많이 아프지? 병원은 어디서 다녔어? 그러자 연희는 또 한바탕 설명을 시작했어요.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정형외과로 옮겨서 엑스레이 찍고 그랬어요. 의사가 사주는 깁스를 해야 한대요. 아이고, 그럼 정말 아프겠네. 제사 준비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앉아만 있어. 제가 배려해서 말했는데 연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정말 죄송해요. 수목을 전혀 못 써서 뭘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그때 딸 은주가 저를 슬쩍 바라보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은주는 워낙 눈치가 빠른 아이거든요. 뭔가 수상한 게 있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언니, 언제 다치셨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며칠 전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언제요? 그게 화요일이었나? 아니면 수요일? 연희가 갑자기 머뭇거리더라고요. 아, 맞다.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서 응급실까지 갔어요. 연희는 자기 얘기에 빠져서 계속 설명했어요. 그날 밤에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다시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고 깁스했는데 정말 아직도 아파요. 깁스를 만지작거리면서 아픈 척을 했어요. 친척들도 모두 아이고 고생했네.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하면서 위로해줬어요. 저도 며느리니까 그래. 아픈데 와줘서 고마워. 무리하지 말고 그냥 앉아만 있어. 그런데 은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사가 우선이니까 조용히 넘어갔죠. 연희는 소파에 앉아서 깁스한 팔을 계속 내보이면서 정말 아픈데도 왔어요. 하는 식으로 어필했어요. 마치 자기가 얼마나 효부인지 보여주려는 것 같았어요. 보고 있으면 정말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만은 참기로 했어요. 제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 은주와 함께 주방에서 마지막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연희야, 괜찮으면 나물 그릇들 좀 상에 올려줄래? 제가 며느리에게 부탁했어요. 깁스를 했어도 왼손은 멀쩡하니까 가벼운 것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연희는 소파에 앉은 채로 고개만 돌리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의사가 절대 무리하지 말래서요. 깁스한 팔에 무게가 실리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깁스를 또 한 번 보여줬어요. 그럼 가벼운 젓가락이나 수저라도. 제가 다시 말하려 했는데 연희가 또 말을 잘랐어요. 그것도 위험할 것 같아요. 손목에 충격이 갈까 봐서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딸 은주가 옆에서 보다 못해 말했어요. 그럼 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저희가 할게요. 은주의 목소리에 약간 짜증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친척 고모가 연희를 걱정하면서 말했어요. 그래, 아픈데 무리하지 마.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연희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도움이 안 돼서요. 그런데 이상한 건 연희가 핸드폰을 만질 때는 양손을 다 쓰더라는 거예요. 깁스한 오른손으로도 화면을 터치하고 왼손으로는 핸드폰을 잡고 있었어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연희가 눈치를 챘는지 급하게 깁스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저는 혼자서 거의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은주가 도와줬지만 원래는 며느리도 함께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나물 5가지의 탕국, 생선구이, 나박김치까지. 74살 할머니가 이 모든 걸 혼자 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은주 아가씨가 워낙 깔끔하게 하셔서 굳이 제가 거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은주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연희를 쳐다봤어요. 언니, 이건 가족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아, 맞다 아가씨. 미안해요. 하필이면 아버님 첫 제사에 다쳐서. 연희가 대충 사과하더니 다시 핸드폰에 집중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사상을 다 차리고 나서 저는 정말 지쳤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어요. 그런데 연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마치 남의 집에 놀러 온 손님 같았어요. 연희야, 물이라도 좀 떠다 줄래? 제가 부탁했더니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컵을 들기도 힘들어요. 깁스가 무거워서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어요. 결국 은주가 모든 걸 다 해야 했어요. 물도 떠다 주고 휴지도 가져다 주고 심지어 연희 남편인 제 아들 도석이 올 때까지 문도 열어줘야 했어요. 아들 도석이 도착했을 때도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여보, 나 팔 다쳤는데도 제사에 왔어. 하면서 팔만 들어 보였어요. 도석은 아이고, 많이 아파? 하면서 걱정해줬어요. 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만이라도 조용히 넘어가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연희의 행동을 보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 며느리는 정말 일부러 이러고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제사 지내는 내내 연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절도 깊숙이 안 하고 제사 음식 정리할 때도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제사가 모두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 되었어요. 친척들이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연희는 여전히 깁스한 팔을 내세우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아프시겠어요? 언제까지 깁스를 해야 해요? 사촌 동생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연희는 또 깁스를 만지작거리면서 답했어요. 의사가 사주는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말 불편해서 죽겠어요. 그때 딸 은주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언니, 그런데 어느 쪽 팔을 다치셨다고 했어요? 연희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오른쪽이요. 오른쪽 손목이요. 하고 답했어요. 아, 그런데 신기하네요. 어제는 왼쪽에 깁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은주의 말에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연희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오른쪽이었어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혹시 헬스장 다니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연희가 더욱 당황했어요. 아니요. 왜요? 저 운동 안 해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언니 인스타그램에 어제 헬스장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던데요. 은주가 핸드폰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덤벨 들고 운동하시는 사진이요. 양손 다 멀쩡하게 쓰시면서요. 연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예전에 찍은 사진을 늦게 올린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예전 사진이요? 그런데 사진에 어제 날짜가 찍혀 있는데요. 게다가 배경에 있는 달력도 이번 달이고요. 은주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친척들이 모두 연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제께는 필라테스 수업 봤다고 스토리에 올리셨잖아요. 양손으로 기구 잡고 있는 영상까지 있었는데요. 은주가 계속 말했어요. 연희가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친척 고모가 의아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럼 언제 다친 거야? 수요일에 다쳤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운동을 했다는 거야? 연희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제가 기억을 잘못했나 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74년을 살면서 이런 뻔뻔한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연희야, 그 팔 정말 아픈 거 맞니? 제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당연히 아프죠. 어머니,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연희가 억지로 당당한 척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주가 핸드폰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여기 봐요. 어제 오후 3시에 올린 사진이에요. 헬스장에서 15kg 덤벨 들고 있는 사진이요. 깁스한 손으로요. 사진 속 연희는 정말로 양손으로 덤벨을 들고 있었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정말 어제 사진이야. 그럼 깁스는 언제 한 거야? 연희가 점점 구석으로 몰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요. 은주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저께 필라테스 하는 영상이에요. 여기서도 양손 다 멀쩡하게 쓰고 있어요. 심지어 물구나무 서기까지 하셨네요. 이제 연희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도 사정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깁스한 팔을 휘두르는데 전혀 아픈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 며느리가 완전히 저희를 바보로 여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사상을 치우고 모든 친척들이 거실에 둘러앉은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연희야, 이제 그만 좀 하자. 제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연희가 당황하면서도 억지로 모른 척했어요. 여전히 깁스한 팔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말이에요. 팔에 깁스하고 오면 다 속아줄 줄 알았지?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며칠 전에 다쳤다면서 헬스장에서 덤벨 들고 운동을 한다고? 그때 제 아들 도석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뭔 소리예요? 연희가 정말 다쳤다고 했잖아요. 왜 의심하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도서가 너도 봤잖아. 은주가 사진까지 보여줬는데. 제가 말하려 했는데 도석이 말을 잘랐어요. 에이, 그런 사진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다쳤다는데 의심부터 하면 어떻게 해요? 도석이 연희를 감싸며 말했어요. 연희야, 괜찮지?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야. 연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억울해요. 아픈데 거짓말쟁이 취급당하니까. 목소리를 떨면서 연기를 했어요. 친척 삼촌이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도서가 은주가 보여준 사진은 뭐야? 어제 날짜로 되어 있던데. 하지만 도석은 듣지 않았어요. 삼촌, 그런 건 뭐 얼마든지 조합할 수 있잖아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도석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은주가 사진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은주가 어이없어하며 말했어요. 오빠, 제가 왜 사진을 조작해요? 이거 연희 언니 인스타그램에서 그대로 캡처한 건데요. 핸드폰을 다시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그거야 뭐 실수로 늦게 올린 걸 수도 있고. 도석이 계속 변명했어요. 어쨌든 연희가 아프다는데 왜 자꾸 의심해요? 제가 정말 화가 났어요. 도서가 너 눈 있지? 내 아내가 깁산 팔로 아까 얼마나 세게 휘둘렀는데. 하지만 도석은 여전히 연희 편이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몰아붙이시니까 놀라서 그런 거죠. 아픈 사람이 놀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까지 하면서 아내를 감쌌어요. 이 집안은 내 연극 무대가 아니야. 제가 연희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10년 동안 온갖 핑계로 빠지더니 이번에는 아예 깁스까지 가짜로 해서 왔구나. 어머니, 도석이 소리쳤어요. 연희가 가짜로 깁스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냥 추측으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친척들이 모두 도석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며느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거든요. 연희가 도석 뒤에 숨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사정이 있어요. 애들 키우기도 힘들고 몸도 안 좋고.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사정. 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친정 행사에는 사정이 없더니 친정 독화 돌잔치에는 새벽부터 가서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도석이 또 끼어들었어요. 그거야 뭐 친정도 중요하잖아요. 장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친정은 중요하고 시댁은 안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도서가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제가 아들을 노려봤어요. 내 아내가 10년 동안 우리 집안 행사를 우롱했는데 너는 그게 당연하다는 거야?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도석이 여전히 못 알아들었어요. 연희도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친척들이 모두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이 이 정도로 철이 없을 줄은 몰랐나 봐요. 저도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 아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집에는 저와 아들 도석, 며느리 연희, 그리고 딸 은주와 사위만 남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는데 저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도서가 연희야. 잠깐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제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도석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고 연희는 깁스한 팔을 감싸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일로 연희한테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석이 갑자기 말했어요. 아픈 사람을 거짓말쟁이 취급하시고 친척들 앞에서 망신까지 주시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사과를 하라고요. 도서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연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한테 이런 대접받으면 며느리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도석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냥 아프다는데 왜 자꾸 의심하셨어요? 연희가 옆에서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몰아붙이시면 너무 힘들어요. 아직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어요. 노력! 제가 어이없어 하며 말했어요. 작년 추석 때 둘째가 독감 걸렸다고 안 오더니 바로 그날 제주도 여행 갔던 게 노력이야? 도석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미리 예약해 놓은 거였어요. 취소하면 돈 날리잖아요. 그럼 설날에는 뭐였어? 연희가 식중독 걸렸다고 안 오더니 SNS에 스키장 사진 올린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제가 계속 추궁했어요. 연희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대는 좀 나아져서 애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애들이 가고 싶어 하면 식중독도 낫는구나. 제가 비꼬았어요. 그럼 올해 내 생일 때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못 온다고 하더니 바로 다음 주에 친정 엄마랑 부산 여행 간 건 뭐야? 도석이 또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거야 뭐 장모님이 많이 아프시니까. 아프면 부산까지 여행을 가. 제가 소리쳤어요. 연인 허리가 아파서 우리 집 생신잔치는 못 오는데 친정 엄마랑은 KTX 타고 부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은주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빠, 연희 언니가 SNS에 올린 사진들 다 봤어요. 부산 해운대에서 찍은 사진, 감천문화마을에서 찍은 사진, 허리 아픈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연희가 갑자기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러면 제가 평생 집에만 있어야 해요? 친정 엄마랑 여행 한 번 가는 것도 안 돼요? 여행 가는 건 문제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거짓말하는 게 문제야. 허리 아프다고 우리 집 행사는 빠지고 바로 여행 가면 그게 뭐야? 도석이 또 아내를 감쌌어요.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연희도 스트레스 받아서 여행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나는 스트레스 안 받니? 74살 할머니가 혼자서 명절 차례 준비하고 생신 음식 준비하는 게 스트레스 아니야? 그거야 아가씨가 도와주잖아요. 연희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 없어도 잘 되던데요? 정말 뻔뻔했어요. 은주가 도와주니까 자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였어요. 그럼 네 시어머니 모시는 건 은주 몫이고 너는 친정만 챙기면 되는 거야? 도석이 또 끼어들었어요.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구식 생각을 하세요? 며느리가 의무적으로 시댁 일해야 한다는 게 언제 법이에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그럼 가족이라는 것도 구식이니까 우리는 남남이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도석이 중얼거렸어요. 도서가 그동안 내 아내가 이랬는데 너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말해본 적 있어? 제가 아들을 노려봤어요. 매번 이해해달라고만 하고 어머니한테 참으라고만 했잖아. 어머니가 워낙 엄하시니까. 도석이 변명했어요. 엄해! 제가 화가 났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뭘 요구했어? 명절 때 같이 음식 준비하고 생신 때 같이 밥 먹자는 게 엄한 거야? 연희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잖아요. 뭘 해도 트집만 잡으시고. 트집. 제가 어이없어 하며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행동하라는 게 트집이야? 도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연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았어요. 이 아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도석과 연희의 말을 다 들은 후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들어봐, 나는 오늘 결정을 했어. 제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집과 예금, 보험금 모든 걸 은주와 사위에게만 물려줄 거야. 도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들인데요. 아들이면 뭐해?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아들, 며느리 노릇했어? 내 아내가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여도 계속 감싸기만 했잖아. 연희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저희도 가족인데. 가족. 제가 비웃었어요. 가족이 10년 동안 거짓말로 속이고 명절마다 온갖 핑계로 빠지고 오늘은 아예 깁스까지 가짜로 해서 와? 도석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법적으로 저한테도 상속권이 있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면 안 되죠. 법적으로는 내 몫이 있을지 몰라도 마음적으로는 이미 없어. 제가 단단히 말했어요. 아들 주면 며느리 손에 들어가는 거고 며느리 손에 들어가면 이 집안에는 눈곱만큼도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정말 그럴 게 뻔했어요. 연희 성격에 제가 물려준 재산으로 친정만 더 잘해줄 거였거든요. 연희가 갑자기 당당해지면서 말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값도 올라서 이사도 못하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10년 동안 시댁 일은 안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되잖아.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건 아니죠? 너무해. 제가 어이없어 하며 말했어요. 그럼 내 아내가 지금까지 한 짓은 너무한 게 아니야? 거짓말하고 속이고 오늘은 깁스까지 가짜로 해서 온 게. 그건. 도석이 말을 잊지 못했어요. 여전히 연희가 정말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주야, 연희 인스타그램 보여줘봐. 도석은 연희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굳은 표정을 지었어요. 도서가 이제 알겠니? 제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는 어떤 아들인지. 도석이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10년 동안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이제 그만해. 가족이면 똑같이 나눠주겠지. 근데 내가 만든 가족은 나를 제외한 가족이었잖니. 도석이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연희와 아이들만이 도석의 가족이었고 저는 그냥 돈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도서가 너도 뺄 거야.
제 말에 도석이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석과 연희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마 화가 많이 났나 봐요.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어제 은주가 아이들과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사위도 함께 왔는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오빠랑 연희 언니가 너무 화내서 나갔던데.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다. 괜찮아.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그날 저녁 저는 은주를 따로 불러서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은주야, 이거 내가 가져. 엄마, 이게 뭐예요? 은주가 통장을 받아들며 물어봤어요.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야. 엄마 노후 자금은 따로 마련해뒀어. 내가 해준 고마움에 비하면 적지만 마음을 준 사람에게 마음을 돌려주는 거다. 제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 제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10년 동안 명절마다 와서 음식 준비하고 아버지 병원 모실 때마다 같이 다녀주고 내 생일 때마다 챙겨준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니?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집 등기부등본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 집도 내 명의로 바꾸게 해놨어. 내가 죽으면 내 거야. 엄마, 은주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오빠도 있는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도석과 연희가 함께 들어왔어요. 연희의 팔에는 깁스가 없었어요. 깨끗하게 풀고 온 거였죠. 엄마, 정말 집까지 은주 명의로 바꾸신 거예요? 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래, 바꿨어. 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왜? 연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희도 가족인데. 가족, 제가 연희의 팔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깁스는 어디 갔어? 사주는 해야 한다고 했는데. 연희가 당황하며 팔을 감췄어요. 그건 빨리 나아서. 일주일 만에 제가 비웃었어요. 손목뼈에 금이 갔다더니 일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나왔구나. 은주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연희 언니,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처음부터 가짜였잖아요. 연희가 갑자기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래요, 가짜였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잖아요. 매번 시댁 일난하라고 하니까. 봐라. 제가 도석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 아내가 스스로 인정했어. 가짜 깁스였다고. 도석이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어요. 연희야, 정말 가짜였어? 나까지 속인 거야? 당신도 어머니 편만 들잖아요. 연희가 소리쳤어요. 나는 시달리기만 하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연희야, 10년 동안 명절마다 빠지고 생신마다 핑계대고 이번에는 가짜 깁스까지 했으면서 시달린다고?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도석이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어요. 기회. 제가 차갑게 웃었어요. 10년 동안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내 아내는 가짜 깁스까지 해서 우리를 속였어. 이제 그만해. 연희가 갑자기 뻔뻔해지며 말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 해요?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10년 동안 거짓말로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되잖아. 어머니, 연희가 소리쳤어요. 법적으로는 아들도 상속권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법적으로 해결해봐. 나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받고 다 정리했어. 도석이 절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혈육정은. 혈육정? 제가 말을 잘랐어요. 혈육정이 있는 아들이 어머니보다 거짓말쟁이 아내를 더 믿고 어머니한테 사과하라고 하니? 은주가 오빠를 보며 말했어요. 오빠, 엄마 마음 이해해요. 연희 언니가 너무했어요. 가짜 깁스까지 하면서 우리를 속였잖아요. 연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그럼 저는 평생 시댁에 얽매여 살라는 거예요? 얽매여 산다고? 제가 어이없어 하며 말했어요. 명절 때 같이 밥 먹고 생신 때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얽매여 사는 거야? 그럼 은주는 뭐야? 연희가 말문이 막혔어요. 은주는 시댁과 친정을 똑같이 잘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내 말년에는 내가 주인이야. 나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과 함께 살 거야. 너희는 이제 남남이야. 도석과 연희가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어요. 연희는 끝까지 억울해요. 억울하다고요. 하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은주 가족이 이 집으로 이사와서 함께 살고 있어요. 손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니까 집이 활기차고 좋아요.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속이 시원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